그래서 이제, 아하,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아까 러브장터가 따로 있고 절터가 따로 있겠다. 알 수 있겠죠. 그러면 학교터는 어떤 터가 돼야겠는가? 또 이제 우리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다음 그림 하나 보실까요? 이거 참 오래간만에 보는 시골집, 가난한 집, 곧 무너질 듯한 집이죠? 저런 터는 어떤 사람이 살면 좋을까요? 그냥 가난한 사람이 살면 될까요? 제가 30대 초에 전주 우석대에 교수를 시작하면서 저기서 5년 동안을 머물렀습니다. 제가 사는 집터였어요. 예. 근데 뒤에 이제 소나무 하나가 이렇게 아주 있고 주변은 산입니다. 근데 바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될 팔자는 아니었던가 보죠. 근데 이제 주변은 흙인데 여기가 일종의 제비집입니다. 제비 형성 같은데 저기서 5년 동안을 공부하는데 공부는 많이 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잠을 자면 그렇게 편안하게 잠을 자요. 뒤에 막 짐승 소리가 나고 그러는데 전혀 무섭지도 않아.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 그러니까 저런 것은 작은 그 규모의 땅이지만 한 사람이 머물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터. 그러면 요즘은 저게 이제 제 소유가 아니고 남의 집을 빌려서 살았습니다. 왜 얼마나 가봤더니 없어져 버렸어요. 저 집이. 저런 데 그대로 살려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터. 이런 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즉 터마다 그 성격이 다르다 하는 것이죠. 요즘 부모님들 자녀의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특히 이게 EBS 교육방송 더욱 그런데 그 주된 관심사 일터인데, 많은 사람들이 자식이 박사되고 이걸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시켜보려고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부터 과외를 시키고 뭐를 했는데도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여기는 박사 마을로 소문난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박사 마을로 소문난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춘천 서면, 거기에 박사가 많이 나왔어요. 그 면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북 임실 삼계면에,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박사의 고장 삼계면, 박사골 삼계면 면민의 날. 아예 그 면민의 날 그 제목이 박사 고장이에요. 여기는 지금처럼 그 농촌이 완전히 이제 줄어들고 이랬는데도 70년대 이후에 면에서 박사가 100명이 넘게 나왔어요. 근데 부자였느냐? 그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논 서마지기만 있으면 새마지가 많지 않습니다. 약 1000평 됩니다. 애들 교육시켜서 박사 만들고, 그 다음에 논이 없으면 머슴 자라서 박사 만들고, 우리 동네에서는 박사가 3장 나왔고, 옆집에서는 2장 나왔고, 3명, 2명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떠세요, 여러분들? 터가 참 밝고 단정하고 균형이 잡혀 있죠? 네. 저게 바로 인걸지령론입니다. 즉 인걸이라는 건 어느 정도 물론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땅의 영향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렇게 어떤 땅과 인간이 궁합이 착착 맞아가지고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땅의 문제. 근데 그 내가 좋은 땅을 찾아가고 싶어도 그런 땅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안 좋은 땅이면 가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땅이 나한테 불편함을 줘. 그럴 때 그걸 고쳐 쓰는 것이 바로 이제 풍수의 하나인 비보진화 풍수 이야기인데 바로 그 문화유성과 관련이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풍수의 기본 모델 공간 개념을 좀 몇 가지 말씀드려야겠는데,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산이 이렇게 마른 목골을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저희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이세요? 여자가 절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학생들은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한 가운데를 혈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청와대 경복궁. 그 다음에 현무, 백호, 청룡, 주작, 사신사, 좌청룡, 우백호, 후현무, 전주작.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있는데 여기 제가 청와대 경복궁이라고 해놨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산악국가인데 산의 흐름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그럼 산의 높이가 일정치가 않아요. 그러면 그 산과 산 사이의 계곡이 일정치가 않겠죠. 수량이 일정치 않습니다. 그럼 물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그 수량의 차이에서 온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바람이 생겨요. 바람이 일정치 않습니다. 산길, 물길, 바람길 엉망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러한 곳은 풍수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래서, 자, 다시. 여기 혈이라고 하는 곳은, 이게 구멍열자를 써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신들의 주거 형태가 혈거식입니다. 음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면 사람이 사는 집이에요.
사람이 사는 집. 혈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곳인데 사람은 산 사람도 있지만 죽은 사람도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사관에서는. 산 사람, 죽은 사람의 집. 그게 바로 혈이죠. 그러니까 여기 혈이라고 하는 곳은 사람이 사는 곳이다. 그러니까 규모가 작으면 여기 무덤이 하나 쓰여지겠고, 규모가 크면 마을이 들어서겠고, 서울로 비유하자면, 한양으로 비유하자면, 여기 청와대 경복궁, 여기 광화문, 청계천물이고, 북악산, 인왕산, 낙산, 남산. 이러한 공간, 모델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완벽한 땅들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저런 완벽한 땅이. 되게 없습니다. 그럴 때 문제가 되는데, 자, 여기, 이제, 앞에서 제가 풍수에서 말한 사신사, 기본 명당 모델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여러분 여기 민화 하나를 보고 계시는데, 이 민화는 화가 홍성담 선생이 그린 그림인데, 그림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여기 집이 있죠? 집은 뭡니까? 사람이 사는 곳이죠? 이게 혈입니다. 혈. 그 다음에 뒤에 산이 하나 있죠? 이 산은 주산, 혹은 현무, 뒷산이니까. 오른쪽 우백호, 좌청룡, 앞에 주작. 서울로 비유하자면 북악산, 인왕산, 낙산, 남산. 그러면 이 사이에 흐르는 물이 뭐예요? 청계천 물이 되겠죠? 그리고 이 앞에 지금 월드컵 축구 때문에 많은 응원객들이 와서 응원하는 곳. 광화문 드넓은 광장, 서울 광장, 시청광. 바로 그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죠. 여기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그러면 자 바람이 불면, 바람이 세게 불면 여기 바람막이 다 잘 되죠. 근데 여기 없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가 없으면 바람이 그대로 들락날락 하겠죠. 그러면 기후변화를 아주 쉽게 하게 됩니다. 환절기 때 감기 많이 들고 환절기 때 사람 많이 죽습니다. 온도차나 기후차가 심하게 될 때.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은 일정한 기후 조건을 편안하게 항상 유지해줘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 기본 공간이 이제 청룡백구 주작 현무가 되는데, 이게 물이라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기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후가 건조해지겠죠? 수분 습도가 약해지니까. 그 다음에 감기가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여기 이 물이 그 오폐물을 이렇게 정화시켜가는 역할을 했죠. 상하수도 시설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는. 또 과거 농경시대에 이 물을 가지고 농업용수로 썼습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물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이런 요건을 다 갖추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런 요건을 갖추는 땅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자, 그러면 여기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연못을 파야겠죠? 여러분 경복궁 가보셨죠? 경복궁 가면 경회루가 있습니다. 경회루에 그건 연못이 있죠? 경회루는 누각이 중시된가, 중요한가, 아니면 그 연못이 중요했는가? 조선 초 태조 이성계, 태종 이방원이 거기에 터를 잡았을 때 뭘 중시했겠느냐? 경복궁 안이 주변 산들이 바위산이기 때문에 물이 부족해요. 물이 부족하니까 건조할 수밖에 없죠. 건조하니까 화재가 빈발하고 또는 감기가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일부러 연못을 판 겁니다. 연못만 파놓으니까 재미가 없잖아. 누가 딱 저는 얼마나 예뻐요. 또 경복궁 그 뒤로 가면 향원정이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모든 궁궐 안에 연못을 크게 파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즘 돈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시골에 큰 집을 짓는다고 연못을 하나 팔까? 연못을 함부로 파는 것이 아니다. 연못을 어떤 곳에 판다? 물이 부족한 곳에 연못을 팜으로써 어떻게 해요? 적절한 수분습도 유지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